1장 멈춘 시계바늘과 첫 손님. 마을 끝자락 세월의 때가 낀 간판 아래 박달수의 시계방이 있었다. 60이 넘은 달수는 매일 아침 8시에 가게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문을 닫는다. 손님은 하루에 한 명 올까 말까. 그나마도 시계를 고치러 오는 이는 거의 없었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니까 가게 안은 온통 시계 소리로 가득했다. 똑딱똑딱, 째깍째깍, 틱톡틱톡. 각기 다른 리듬의 시간들이 어우러져 묘한 합창을 만들어냈다. 달수는 그 소리들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돋보기를 끼고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멈춘 시간들을 되살리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다. 오후 2시쯤 문풍경이 아련하게 울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손에는 낡은 은색 회중 시계를 꼭 쥐고 있었다. 이 시계 좀 고칠 수 있을까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달수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아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시계 뚜껑을 열어보니 바늘이 오후 3시 10분에서 멈춰 있었다. 언제부터 멈춰 있었나요? 10년째요. 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시간에서 멈췄어요. 달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평생 수많은 시계를 고쳤지만 이런 시계는 처음이었다. 시계 속에는 단순히 기계적인 고장만 있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아픔과 그리움이 톱니바퀴 사이사이에 엉켜 있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던 시간이에요. 그때 저는 화가 나서 말다툼을 했거든요. 사소한 일로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달수는 말없이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메인 스프링이 끊어져 있었고 작은 톱니바퀴 하나에 먼지가 끼어 있었다. 수리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계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 여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며칠 시간을 주시겠어요? 정성껏 고쳐드리겠습니다. 이튿날부터 달수는 그 회중 시계와 씨름했다. 하나하나 부품을 분해하고 닦고 기름을 칠했다. 끊어진 스프링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미세하게 어긋난 톱니바퀴들을 맞춰갔다. 그러면서 달수는 생각했다. 시간이란 무엇일까? 사람의 마음속에 흐르는 시간과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같은 것일까? 사흘 후 시계가 완성되었다. 달수가 태엽을 감자 초침이 힘차게 돌기 시작했다. 여자가 가게에 왔을 때 달수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건넸다. 다시 돌아가네요. 여자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시계는 고쳤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달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여자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달수는 뒤로 물러서서 그녀를 지켜봤다. 여보.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그때 화내서 미안해요. 사랑한다고. 전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아요. 고마웠어요. 당신과 보낸 모든 시간이. 그것은 자동응답기였다. 10년 동안 끊지 못했던 남편의 전화번호. 여자는 마침내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다. 시계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멈춰있던 그녀의 시간도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달수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시계를 고치는 것이 단순히 기계를 수리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멈춰있는 시간들을 다시 흘려보내는 일이었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동시에 그의 사명이기도 했다. 2장 학교 종과 놓친 약속. 마을 초등학교의 종이 멈춘 것은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다. 아이들은 수업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몰라 웅성거렸고 선생님들은 손목시계를 보며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교장은 시청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예산 문제로 몇 주는 기다려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다. 달수 선생님,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교장이 시계방으로 찾아왔다. 달수는 50년 전 이 학교 졸업생이었고 교장은 그때 갓 부임한 젊은 선생님이었다. 세월이 흘러 교장도 정년을 앞두고 있었다. 학교 종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사례는 됐고 한번 봅시다. 달수는 연장통을 들고 학교로 향했다. 오래간만에 보는 학교는 많이 바뀌어 있었다. 새 건물도 생기고 운동장도 넓어졌다. 하지만 종탑은 그대로였다. 달수가 어렸을 때부터 있던 그 종탑. 종을 분해하기 위해 종탑에 오르면서 달수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졸업식 날 아들 민수와 이 종 앞에서 약속했던 것. 민수가 서울대학에 가면 방학 때마다 이 종소리를 들으러 오겠다고. 달수도 아들이 올 때마다 종소리를 함께 들으며 산책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민수는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고 결혼도 서울에서 했다. 달수는 아들을 보러 몇 번 서울에 가봤지만 아들은 늘 바빴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흘렀다. 종의 기계장치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오래된 기어들이 녹슬어 있고 메인 모터도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다. 달수는 천천히 부품들을 분해해가며 하나하나 점검했다. 점심시간 한 남자가 종탑 아래로 찾아왔다. 중년의 남자는 달수를 올려다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달수 형님. 내려다보니 김성호였다. 학창시절 달수와 같은 반이었던 친구. 성호는 마을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살고 있었다. 성호야, 여기 왜 왔어? 아들이 여기 다녀서 왔는데 종소리가 안 난다며 걱정하더라고. 형님이 고치고 계신다니까 안심이야.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성호가 불쑥 말했다. 형님 아들 민수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아들이랑 연락하고 지내던데? 달수의 손이 멈췄다. 민수가 성호 아들과 연락한다는 것도 몰랐다. 민수가 요즘 어떻다던가? 아, 모르셨구나. 얼마 전에 이혼했다던데? 혼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우리 아들 말로는 아버지 보고 싶어 한다던데? 달수의 가슴이 뭉클했다.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 아버지인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해질 무렵 종소리가 끝났다. 달수가 테스트 버튼을 누르자 웅장한 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하교하던 아이들이 종소리를 듣고 박수를 쳤다. 선생님들도 교실 창가로 나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달수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민수야, 아버지다. 학교 종을 고치다가 네가 생각났다. 우리 졸업식 날 종 앞에서 했던 약속 기억나니? 아버지가 먼저 그 약속을 어겼구나.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편지를 받으면 한번 고향에 와서 종소리 좀 들어보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편지를 붙이고 나서 달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멈춰있던 종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한 것처럼 아들과의 관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종소리는 단순히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약속들을 깨우는 신호였다. 3장. 할머니의 손목시계. 8순이 넘은 김순이 할머니가 시계방 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왔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할머니의 손목에는 낡은 금시계가 차여 있었다. 선생님, 이 시계 좀 봐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풀어 달수에게 건넸다. 시계는 꽤 오래된 것으로 보였다. 금도금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유리도 흠집투성이었다. 언제부터 멈춰 있었나요? 한 달 전부터요. 이 시계는 우리 남편이 전쟁터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사준 거예요. 60년을 차고 다녔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배어 있었다. 달수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내부 기계장치는 꽤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전쟁 직후 귀했을 시계를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사랑이 느껴졌다.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고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선생님. 사실은 할머니가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우리 손녀가 이 시계 때문에 오해하고 있어서요. 친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시계 뒷면에 글씨가 있거든요. 할아버지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요. 손녀가 그걸 보고는 달수가 시계 뒷면을 살펴보니 정말 다른 남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읽기 어려웠다. 이틀 후 시계 수리를 마치고
할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할머니의 손녀였다. 할머니 시계 어떻게 됐나요? 잘 고쳐졌어요. 그런데 혹시 시계 뒷면의 글씨 때문에 오해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손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할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 선물 받은 시계 같아서요. 달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 시계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원래는 다른 분 것이었던 게 맞아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전우에게서 받은 거예요. 달수가 손녀에게 시계를 보여주었다. 뒷면을 자세히 보니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전우여 고마웠다라고 새겨져 있었다. 전쟁터에서 할아버지를 구해준 전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전사하시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이 시계를 맡겼나 봐요.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신 거고요. 나중에 할머니께 이 시계를 선물하신 건 그 전우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였을 거예요. 손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할아버지를 오해했네요. 그때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왔다. 손녀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사과했다. 할머니 미안해요. 할아버지를 오해했어요. 괜찮다 아가야. 할머니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할머니는 손녀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전우를 잃었는지, 그 시계가 왜 소중한지, 왜 평생 그 시계를 차고 다녔는지. 이 시계에는 할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함께 고생한 전우에 대한 그리움도 들어있단다. 수리된 시계를 찬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손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오해가 풀리고 나자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달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시계는 시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오해를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사장. 광장의 큰 태엽시계. 마을 광장 중앙에 서 있던 100년 된 태엽시계가 큰 소리와 함께 멈췄다. 오후 2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계바늘이 멈추고 태엽장치에서 연기까지 올라왔다. 곧 있을 마을 축제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 더욱 걱정이 컸다. 이걸 어떻게 하지? 서울에서 전문가를 불러야겠어. 비용이 얼마나 들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다. 시청 공무원이 와서 살펴본 결과 대형 시계 전문 수리업체를 불러야 한다고 했다. 비용만 몇백만 원이 들 것 같다고 했다. 그럼 축제는 어떻게 해? 시계 없이 축제를 할 수는 없잖아. 사람들의 걱정이 커져갔다. 이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마을의 상징이었다. 100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켜봐 온 소중한 존재였다.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달수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달수를 돌아봤다. 달수 씨가 저런 큰 시계도 고칠 수 있나? 글쎄요. 손목시계나 벽시계 정도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의구심 어린 시선이 달수에게 쏠렸다. 하지만 달수는 이미 마음먹었다. 믿고 맡겨주세요. 축제 전까지는 꼭 고치겠습니다. 이튿날부터 달수는 광장의 시계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큰 사다리를 가져와 시계 내부를 들여다보니 메인 기어 하나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그 기어는 특수 제작품이라 쉽게 구할 수 없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달수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달수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저도 기계 쪽은 잘 모르지만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달수를 도우려고 나섰다. 누군가는 사다리를 잡아주고, 누군가는 도구를 건네주고, 누군가는 차를 끓여서 가져왔다. 부서진 기어를 보며 고민하던 달수에게 마을의 용접공이 다가왔다. 이거 제가 만들어 볼까요? 정확히는 안 되겠지만 비슷하게라도. 정말 가능할까요? 해봅시다. 우리 마을 시계인데. 용접공은 부서진 기어를 본떠서 새 기어를 만들기 시작했다. 정밀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정성스러웠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왔다. 할머니들은 시계 주변을 청소했고 아이들은 떨어진 부품들을 주워 모았다. 젊은 사람들은 무거운 부품을 옮겨주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시계를 고치기 위해 움직였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모든 수리가 끝났다.
달수가 메인 태엽을 감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큰 태엽이라 혼자서는 감기 어려웠다. 같이 감아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 사람씩 태엽을 돌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다. 마지막에 달수가 시동 스위치를 눌렀다. 똑딱, 똑딱, 똑딱. 거대한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돌아가고 종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 힘으로 고쳤어. 그 순간 달수는 깨달았다. 이 시계를 고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였다. 각자가 작은 힘을 보탰을 때 그것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축제날 광장의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시계를 고치는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5장 잃어버린 시간의 편지. 비 내리는 어느 오후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시계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지만 손에 든 낡은 라디오 시계만큼은 비닐봉지로 꼼꼼하게 싸서 보호하고 있었다. 아저씨,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달수가 비닐봉지를 벗기자 오래된 라디오 시계가 나타났다. 1980년대 제품으로 보이는 그 라디오는 곳곳이 낡아 있었지만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관리해온 흔적이 역력했다. 언제부터 안 나왔는데? 한 달 전부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소년의 눈가가 붉어졌다. 달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라디오를 분해해보니 내부 회로에 몇 군데가 손상되어 있었다. 오래된 부품이라 수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며칠 시간을 줘야겠어. 그런데 이 라디오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야? 소년이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매일 밤 이 라디오로 저에게 자장가를 틀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있어서.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됐다. 이틀 동안 달수는 그 오래된 라디오와 씨름했다. 부품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낡은 진공관을 새 것으로 교체했다. 안테나도 새로 달고 회로도 전체적으로 점검했다. 수리가 거의 끝날 무렵 라디오 내부에서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다. 테이프는 라디오 케이스 안쪽 숨겨진 공간에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것 같았다. 달수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꺼내 라디오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남자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민철아, 아빠야.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는 건 아빠가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달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미리 녹음해둔 메시지였다.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씩씩하게 견뎌내는 우리 민철이가. 아빠가 없어도 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그리고 기억해라. 아빠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걸. 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음악이 아빠가 내게 보내는 사랑이야.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다. 아버지가 부르는 자장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언들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도 녹음되어 있었다. 그때 소년이 가게로 들어왔다. 달수는 라디오를 건네주며 말했다. 다 고쳤어. 그런데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어. 달수가 테이프 이야기를 해주자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이런 걸 준비해 두셨구나.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소년은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에는 그리움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철아, 괜찮아? 울어도 돼? 달수가 소년의 어깨를 토닥였다. 한참을 운 후에야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 감사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날 밤 달수는 소년과 함께 가게 앞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라디오에서는
아버지가 녹음해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아저씨,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인 걸까요?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살아있어. 내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그럼 아버지가 지금도 저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네가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소녀는 라디오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달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때로는 물건 하나가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 전해진다는 것을.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